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알지브레이크 토폴로지, 대수석 유상수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섹션 63의 조단 커브 시어럼을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조단 커브 시어럼을 배우고 있죠. 이 조단 커브 시어럼은 어떤 플랜 안에 제가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을 때, 심플 클로즈 커브니까 S1인데 셀프 크로싱이 없는 거잖아요. 이 심플 클로즈 커브는 이 플랜을 항상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로 세퍼레이트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증명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눠서 증명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에 보였던 첫 번째 단계가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플랜에서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을 때 이것은 이 플랜을 적어도 두 개의 컴포넌트 이상으로는 세퍼레이트 한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2번하고 3번인데요. 2번은 이번에는 플랜을 저희가 심플 클로즈 커브 대신 아크로 하겠습니다. 이 아크도 마찬가지로 셀프 인터섹션이 없는 아크입니다. 그러면 이 아크는 이제는 플랜을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즉, 이 플랜에서 이 아크의 컴플리먼트가 하나의 컴포넌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non separation theore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조단 커브 시어럼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 시어럼에서는 플랜을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눈다, 이 내용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컴포넌트의 바운더리가 결국은 이 C다. C가 두 컴포넌트의 공통 바운더리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미 제가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2번하고 3번 내용을 하나씩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증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플랜보다는 스피어가 더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플랜보다는 제가 스피어에서의 여기 아크나 심플 클로즈 커브 C를 스피어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non separation theorem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랜 대신 스피어로 한다고 했죠. 스피어 위에 어떤 아크 D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 아크는 셀프 인터섹션이 없는 아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크가 셀프 인터섹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스피어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이 아크가 셀프 인터섹션을 허락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이 스피어는 이 컴포넌트, 그리고 이 컴포넌트, 그리고 이 바깥쪽 컴포넌트, 이렇게 여러 개 컴포넌트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셀프 인터섹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아크는 이런 셀프 인터섹션이 없는 그런 아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셀프 인터섹션이 없는 아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크 D가 있을 때 두 개의 서브 아크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D1하고 D2는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스몰 D라는 한 포인트만 만나도록 이 아크를 제가 자를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제가 D라는 아크를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봤었는데, 여기에서 이 D라는 아크를 여기 스몰 D라는 한 점으로 잘라서 D1, D2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1은 이쪽 부분이에요. 이 아크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D1이고, D2는 여기 끝점 D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그린 것이 D2가 됐습니다. 그래서 D1하고 D2를 이 스몰 d라는 한 점에서 붙인 것이 저희가 여기 조건에서 주어진 아크 D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명해야 될 내용은 뭐죠? 이 아크 D라는 것이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스피어에서 이 D를 빼낸 이 아크의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 이것이 컴포넌트가 하나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은 D와 만나지 않는 두 개의 점 A, B가 임으로 주어졌을 때 A하고 B는 항상 어떤 패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D의 컴플리먼트에 있는 두 점이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 D가 이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A하고 D를 연결시켜주는 패스를 찾기만 하면은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단계로 나눠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스텝 1에서는 만약에 A하고 B가 여기 D1의 컴플리먼트와 D2의 컴플리먼트 각각에서 패스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 A하고 B는 실제로 D의 컴플리먼트에서도 패스로 연결이 된다. 이것을 먼저 보일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아주 당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은 D하고 만나지 않죠. D의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A하고 B를 보면은 D1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 두 점을 볼까요? D1의 컴플리먼트면 여기죠. D1이 이 부분이죠. 그럼 D1은 이 부분이니까 실제로 여기서 A하고 B를 이어주는 패스를 찾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네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D2의 컴플리먼트에서 볼까요? D2의 컴플리먼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D2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D2의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D2를 만나지 않고 A, B를 연결하는 것도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D1의 컴플리먼트에서도 그리고 D2의 컴플리먼트에서도 A, B를 연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했지만 실제로 D의 컴플리먼트에서 A, B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D를 만나지 않고 그죠? D1하고 D2의 유니온인 이 D를 만나지 않고 A, B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여기에서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나가서 다시 또 이쪽으로 따라서 한참을 들어와야만이 B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자체가 바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텝 1을 먼저 증명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여기 D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를 이어주는 그런 패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D의 컴플리먼트에서 서로 이어줄 수 있는 A, B를 이어주는 그런 패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eorem 63.1을 그대로 적용을 할 텐데 이번에는 여기 D1의 컴플리먼트를 U로 잡고 D2의 컴플리먼트를 V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X는 여기 스피어에서 D라는 한 점을 뺀 것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U하고 V가 오픈셋인 건 맞죠? 왜냐하면 D1하고 D2가 클로즈드 아크잖아요. 아크의 컴플리먼트니까 클로즈셋의 컴플리먼트로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 63.1을 저희가 그 가정을 만족하려면은 지금 X가 U하고 V의 유니온으로 되는 건데 맞죠? 그리고 U하고 V의 인터섹션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제가 궁극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이 D의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 뒤에 컴플리먼트가 그 안에 있는 두 점이 패스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패스 커넥트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뒤에 컴플리먼트가 이 가정에 의해서 패스 커넥트가 아니다. 이런 중요한 조건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패스 커넥트가 아니니까 패스 컴포넌트가 하나 이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스몰 a와 스몰 b는 두 사이를 이어주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른 패스 컴포넌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스몰 a를 포함하는 패스 컴포넌트를 저희가 라지 a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모든 패스 컴포넌트를 유니온한 것, 거기에는 b라는 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스몰 b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오픈셋인데 플랜이나 스피어 안에서의 오픈셋은 자동적으로 로컬리 패스 커넥티드가 되는데, 그럼 로컬리 패스 커넥티드가 되면은 제너럴 토폴로지에서 배운 정리 25.4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각각의 패스 컴포넌트들은 자동으로 오픈셋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시어럼 25.3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로컬리 커넥티드이면은 컴포넌트들이 전부 오픈이라는 내용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로컬리 패스 커넥티드가 되면은 그것의 패스 컴포넌트들이 전부 오픈셋이다. 이것은 시어럼 25.4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것의 패스 컴포넌트들인 A와 B는 오픈셋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조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은 지금 A하고 B라는 두 점은 D1의 컴플리먼트니까 U죠. 그리고 D2의 컴플리먼트니까 V잖아요. 그러니까 U하고 V에서 패스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A하고 B라는 두 점은 U에서도 그리고 V에서도 각각 패스에 의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정리 63.1을 그대로 사용할 텐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저희가 정리 63.1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여기 U라는 그리고 V라는 두 개의 오픈셋이 있고, 그리고 X는 U하고 V의 유니온이 되는 거고, 그리고 U하고 V의 인터섹션은 지금 인터섹션은 어떻게 됐나요? 이것은 A라는 컴포넌트와 B라는 컴포넌트, 지금 A라는 패스 컴포넌트 하나와 그 나머지 패스 컴포넌트들을 다 유니온하는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는 거네요. A라는 점은 여기 A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B라는 점은 여기 라지 B라는 오픈셋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스몰 a하고 B라는 두 점은 U에서도 어떤 패스로 연결되어 있고, 그 패스를 저희가 알파라고 할까요? 그리고 V에서도 어떤 패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패스를 저희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리 63.1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F라는 것을 저희가 알파와 베타의 프로덕트로 정의한다면은 이 F의 패스 모토피 클래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원소가 이것이 X의 펀더멘털 그룹의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을 제너레이트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이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X의 펀더멘털 그룹은 절대 트리비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X는 지금 뭐죠? 여기 스페어에서 한 점을 뺀 거죠. 여기 X라는 것은 지금 스페어에서 한 점을 뺀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스페어에서 한 점 뺀 건 뭔가요? 이것은 실제로 파이 1의 R2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트리비얼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순이 됩니다. 이 A하고 B라는 점을 이 D에 이 아크의 컴플리먼트에서 어떤 패스로 연결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모순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이 스텝 1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는 A하고 B라는 두 점이 D의 컴플리먼트에 놓였을 때 저희가 이 A하고 B라는 두 점은 이 D의 컴플리먼트에서 항상 패스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스텝 2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여기 A하고 B 두 점이 아크 D의 컴플리먼트에서 어떤 패스로 연결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유닛 인터벌 i에서 이 D로 가는 이 호모모피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H는 결국은 이 D라는 아크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i가 H에 의해서 D라는, 예를 들면 여기 D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D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D로 가는 그런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이는데요. 이 D라는 이 아크를 저희가 D1과 D2 두 개로 이렇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스몰 d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스몰 d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절반은 D1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D2가 되니까 여기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D1으로 가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D2로 가게 해서 여기 2분의 1이라는 점이 스몰 d로 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0에서 2분의 1까지를 H로 보낸 것이 D1이 되고 2분의 1부터 1까지를 H로 보낸 것이 D2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텝 1의 대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텝 1에서는 A하고 B라는 두 점이 D1의 컴플리먼트에서도 패스로 연결되고 D2의 컴플리먼트에서도 패스로 연결된다면은 이것이 D, 전체 아크 D의 컴플리먼트에서도 패스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지금 스텝 2에서의 조건은 이것이 D의 컴플리먼트에서 패스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D1의 컴플리먼트나 D2의 컴플리먼트에 양쪽 다 패스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D1의 컴플리먼트에서도 D2의 컴플리먼트에서도 둘 다 패스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D1의 컴플리먼트든 D2의 컴플리먼트든 둘 중 하나에서는 패스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D1의 컴플리먼트에서 패스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점은 이 I 전체를 보낸, 그러니까 D 전체의 컴플리먼트에서 패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스텝 1을 사용하면은 여기 0에서 2분의 1 또는 2분의 1부터 1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H로 보낸 거에서 그것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가 서로 패스로 연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 D1의 컴플리먼트에서 안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 0에서 2분의 1까지 이것을 H로 보낸 것에 이미지의 컴플리먼트에서는 A하고 B가 패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0에서 2분의 1까지 인터벌을 저희가 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규먼트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지금 D1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 두 점이 어떤 패스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D1을 또 절반으로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D1을 또 절반으로 쪼개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E1, E2라고 할 텐데, 하나는 0에서 4분의 1까지, 또 다른 것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를 H로 보낸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또 절반으로 잘랐죠. 그래서 이것을 보낸 이미지를 E1, 이것을 보낸 이미지를 E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스텝 1을 다시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E1이나 E2
둘 중 하나의 컴플리먼트에서 또 A하고 B가 패스로 연결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텝 1을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 A하고 B라는 두 점은 E1의 컴플리먼트나 E2의 컴플리먼트 둘 다에서 패스로 연결될 수 없으니까 둘 중 하나는 패스로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존재하죠. 그때 사용되는 E1이나 E2 그것을 만들어내는 I를 저희가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제가 선택하게 되면 이 구간이 저희가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을 I를 보낸 것에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 두 점이 패스로 연결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구간 I1이죠. 이 구간을 보낸 것에 이미지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가 또 패스로 연결될 수 없고, 또 이번에는 이 구간 I2죠. 이런 식으로 점점 절반씩 잘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잘 나갈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I, I1, I2 이렇게 네스트드 되어 있는 클로즈드 인터벌들의 어떤 시퀀스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클로즈드 인터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은 A하고 B라는 두 점이 이 각각 IN들이죠. IN의 이미지들의 컴플리먼트 안에서 패스로 연결될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 것은 이 IN들은 어떻게 되죠? n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랭스는 2분의 1의 n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제너럴 토폴로지에서 자주 썼던 방법이죠. 이 IN들 전체를 인터섹션을 하겠습니다. IN들 전체를 인터섹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티어리엄 26.9를 보시면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non-empty 셋이 됩니다. 각각 IN들이 컴팩트인 경우는 이것이 네스트 되어 있는 셋 안에서 전체를 인터섹션 하게 되면은 이것이 non-empty 셋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IN들의 길이가 0으로 컨버즈 하죠. 그러니까 non-empty 셋인데 그 길이가 0으로 컨버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점이 됩니다. 그 점을 저희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이 X는 모든 IN들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HX를 볼까요? 이 HX는 여기 그림에서 지금 HX를 제가 그렸는데, 이 HX는 지금 이 D라는 아크 위에 있는 한 점이죠. 왜 그러냐면 이 I 위에 있는 한 점을 저희가 H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크 D 위에 있는 한 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스피어를 이 한 점으로 뺀 것은 당연히 플랜이 되죠. 그런데 플랜에서 지금 A하고 B는 D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HX하고 관계가 없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지금 플랜 위에 있는 점인데, 플랜 위에서 두 점은 항상 패스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당한 패스 알파가 존재해서 A, B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HX라는 점을 만나지 않고 여기 A와 B를 연결하는 그런 패스 알파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I는 컴팩트 셋이죠. 패스 알파는 컨티너스 맵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컴팩트 셋이 컨티너스 맵에 의해서 컴팩트 셋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컴팩트가 되죠. 근데 R2나 또는 스피어 위에서 컴팩트 셋은 클로즈드면서 바운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클로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클로즈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알파의 컴플리먼트에 지금 HX가 놓여 있는데, 알파가 클로즈 되니까 알파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셋이고 그 오픈셋 안에 HX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HX의 적당한 입실론 네이버호드를 잡아서 이것이 알파를 만나지 않게, 즉 알파의 컴플리먼트인 오픈셋에 포함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HX의 적당한 입실론 네이버호드를 알파하고 만나지 않도록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란 것을 만나지 않는 이 HX의 적당한 입실론 네이버호드를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H는 컨티너스 맵이잖아요. 컨티너스 맵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X라는 점이 지금 HX로 가는데
이 X 바로 주변에 이 M 있죠? 이 M이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IM은 그 사이즈가 2분의 1의 M승으로 계속 작아지죠? 충분히 큰 라지 M에 대해서 이 IM을 H로 보낸 이 HIM이 HX를 포함하고 있는데 M이 충분히 커지면은 이것이 이 HX의 입실론 네이버호드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충분히 큰 M에 대해서 HIM이 이 입실론 네이버호드에 포함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입실론 네이버호드에 포함이 되는데 그 입실론 네이버호드는 알파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적당한 M이 존재해서 이 IM을 H로 보낸 것의 컴플리먼트에서는 A하고 B가 이 알파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IM들을 정의할 때 어떻게 썼나요? 여기 IN을 정의할 때 보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이 HIN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가 절대 패스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모순이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D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를 이어주는 그런 패스가 없다라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D의 컴플리먼트에서 어떤 두 점 A, B가 있더라도 이 A하고 B를 이어주는 패스를 D의 컴플리먼트에서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결국은 스피어 위에서 모든 아크 D는 이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할 수 없다라는 이 non separation theorem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non separation theorem은 이제 조단 커브 theorem을 증명할 때 여러 번 사용이 되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orem 63.3 general non-separation theorem을 보면은 이것은 조금 전에 했던 non-separation theorem인데 거기에 아크를 일반적인 클로즈셋으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D1, D2라는 아크 대신 이번에는 D1, D2라는 클로즈셋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non-separation theorem에서는 이 D1하고 D2의 인터섹션이 한 점이었죠. 그래서 스피어에서 한 점 뺀 것이 simply connected 됐는데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D1과 D2의 인터섹션의 컴플리먼트가 simply connected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텝 2에서 인덕션 비슷한 걸 쓸 때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 D1하고 D2가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으면 D1하고 D2의 유니온도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orem 63.2 증명을 보면은 여기서 D1하고 D2가 실제로는 스피어 위에서의 클로즈셋이라는 조건을 제가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simply connected라는 것이 스텝 1 마지막에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을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나머지는 증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증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단 커브 theorem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피어 위에서 심플 클로즈 커브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스피어를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 W1과 W2로 세퍼레이트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보여야 될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보여야 될 내용은 이 C는 이 W1과 W2의 커먼 바운더리가 됩니다. W1의 바운더리의 정의는 이거죠. 이 W1의 바운더리의 정의는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빼낸 것, 이것이 바운더리의 정의잖아요. 그리고 여기 W2의 바운더리가 이거잖아요. 이것이 정확히 C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보이면 되는 거죠. 스텝 1에서는 이것이 W1, W2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다는 걸 보일 거고 스텝 2에서는
이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것이 C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스텝 1, 이 C의 컴플리먼트가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란 것을 보일 텐데요. 저희가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에 하면은 최소한 두 개는 있다는 걸 저희가 보였죠. 이제는 두 개보다 더 많으면은 세 개 이상이면 무엇이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여기 C를 저희가 두 개의 아크로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크가 양 끝점에서만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 점들을 저희가 PQ라고 하겠습니다. 이 C라는 커브를 PQ 두 점으로 잘라서 한쪽 컴포넌트는 C1, 다른 쪽 컴포넌트는 C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 C1의 컴플리먼트를 U라고 하고 C2의 컴플리먼트를 V라고 하면은 C1하고 C2는 지금 PQ랑 그 양쪽 끝점을 포함하고 있는 아크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컴플리먼트니까 당연히 오픈셋이 되죠. 그래서 이건 U하고 V는 오픈셋이 되고, 이번에는 지금 X를 저희가 이 스피어에서 PQ랑 두 점을 뺀 거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이 조건 만족하는 거죠. X는 U하고 V의 유니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U하고 V의 인터섹션은 이 커브 C의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그대로 저희가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에 그대로 사용되죠.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럼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U하고 V의 인터섹션, 이 C의 컴플리먼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적어도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만 갖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두 개보다 더 많은, 즉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갖는다고 하면 모순이 된 걸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more than two components, 그러면 모순이 된다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여기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컴포넌트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에 컴포넌트를 하나를 A1, 또 다른 것을 A2라고 하고, 그래도 여전히 컴포넌트가 더 남죠. 그 나머지 모든 컴포넌트들의 유니온을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에서 이 커브를 뺀 것은 오픈셋이잖아요. 오픈셋이면 스피어에서 오픈셋은 당연히 로컬리 커넥트가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각각의 컴포넌트들도 오픈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A1, A2, B는 전부 오픈셋들이 됩니다. A1, A2, B는 오픈셋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A1에서의 한 점 스몰 a와 A2에서 한 점 스몰 a'과 B에서 한 점 B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U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U는 C1의 컴플리먼트예요. 그런데 C1은 뭐죠? C1은 지금 아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non separation theorem인 theorem 63.2를 보면은 이 C1과 C2는 지금 심플 클로즈 커브가 아니죠. 이건 아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여기 C1의 컴플리먼트인 U와 C2의 컴플리먼트인 V는 어떤 두 점이 있어도 그 두 점을 이어주는 패스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U 안에 지금 A하고 B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U가 방금 말한 것처럼 C1의 컴플리먼트로서 세퍼레이트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하고 B를 이어주는 패스가 U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A하고 A'을 이어주는 패스를 U에서 저희가 감마를 하나 찾겠습니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B와 A를 이어주는 패스를 V에서 베타라는 패스를 하나 찾겠습니다. 그리고 A'과 A를 이어주는 V에서의 패스 델타를 또 하나 찾겠습니다. 그래서 U하고 V가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은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크의 컴플리먼트니까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제가 theorem 63.2를 같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U하고 V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1이 여기 있고 그 안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A2가 있고 그 안에 한 점 A'이 있고 여기 B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한 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U에서는 A와 B를 이어주는 아크 알파와 A와 A'을 이어주는 아크 감마가 이렇게 있고 V 쪽에서는 B와 A를 이어주는 패스 베타와 A'과 A를 이어주는 패스 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프로덕트한 것을 저희가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는 지금 이 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마와 델타를 프로덕트한 룹 G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G는 어떻게 되나요? 감마와 델타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은 Theorem 63.1을 두 번을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U하고 V의 인터섹션을 이 Theorem 63.1에서 두 개의 디스조인트한 셋으로 제가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첫 번째는 A1과 A2를 묶어서 하나로 그리고 B를 묶어서 이것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똑같은데 A1과 이번엔 A2와 B를 묶어서 이 두 개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볼까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위에 조건들이 전부 Theorem 63.1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X의 펀더멘털 그룹에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을 제너레이트 합니다. 즉 여기에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가 non 트리비얼한 원소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G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A라는 점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A'이라는 점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Theorem 63.1의 앞부분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이번에 F가 아니라 G를 그 자리에 놓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G의 패소모토픽 클래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의 펀더멘털 그룹에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을 제너레이트 하니까 이것이 non trivial ele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하고 G의 패소모토픽 클래스가 둘 다 X의 펀더멘털 그룹의 non trivial한 element가 됩니다. 지금 X는 어떤 건가요? X는 여기 앞에 조건에서 이렇게 되죠. 이 X는 지금 여기 조건에서 스피어에서 P하고 Q 두 점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어에서 P하고 Q 두 점을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플랜에서 한 점 뺀 거고 플랜에서 한 점 뺀 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S1의 펀더멘털 그룹하고 같다라고 했죠. 이건 G가 돼요. X의 펀더멘털 그룹이 G의 애디티브 그룹인데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non trivial한 엘리멘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제너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당한 non-zero 인티저 m과 k에 의해서 이것의 m승과 이것의 k승이 같게 되는 순간이 나오겠죠. 왜냐면 제너레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저희가 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일 때 여기에 Theorem 63.1의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은 이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와 G의 패소모토픽 클래스 있잖아요. 이것이 제너레이트하는 각각의 서브그룹은 실제로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에서만 인터섹스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non-zero 인티저 mk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죠. 그래서 Theorem 63.1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스피어에서 이 심플 클로즈 커브의 컴플리먼트가 3개 컴포넌트 이상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두 개의 컴포넌트만 갖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 이 C가 커먼 바운드가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텝 2에서는 이 C가 W1과 W2의 커먼 바운드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스피어는 로컬리 커넥티드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스피어의 오픈셋인데,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로컬리 커넥티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로컬리 커넥티드의 두 컴포넌트가 W1과 W2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도 자동적으로 스피어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W1도 W2도 서로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이잖아요. 그러면 W1의 리밋 포인트가 W2하고도 안 만나겠죠? 그리고 W2의 리밋 포인트도 W1하고 안 만나겠죠? 각각이 오픈셋이고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은 다른 것의 리밋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W1은 W2의 리밋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고 W2도 W1의 리밋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것을 볼 텐데요. 여기 C의 컴플리먼트를 볼까요? 이것은 W1과 W2 두 개의 유니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것은 당연히 W1도 없고 W2도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것은 여기 C의 컴플리먼트하고 만나지 않는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결국은 C에 포함된다는 말과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것은 C에 포함이 됩니다. 비슷한 방법을 하면 W2의 클로저에서 W2를 뺀 것도 C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부분만 보이게 되면은 반대로 C가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거에 포함된다는 것만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C가 W1의 바운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C에서의 임의 한 점 X를 저희가 선택한 다음에 이 X가 결국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클로즈셋이죠. 왜 그러냐면 W1의 클로저는 클로즈셋인데 W1은 오픈셋이니까 클로즈셋 안에서 오픈셋을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클로즈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 X라는 것이 어떤 클로즈셋 안에 포함된다는 걸 보이는 방법은 그 점 X에서 어떤 네이버호드를 잡아도 그것이 그 클로즈셋과 인터섹트 하면은 그 점은 반드시 그 클로즈셋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X의 임의 네이버호드가 이것과 만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X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증명을 할 겁니다. 제가 심플 클로즈 커브 C는 S1하고 동일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를 제가 계속했던 방법대로 또 두 개의 아크로 자를 거예요. 이 커브 C 위에서 두 점을 선택한 다음에 그 점을 잘라서 한쪽을 C1, 또 다른 쪽을 C2라는 두 개의 아크로 자를 겁니다. 그래서 C1하고 C2는 각각 그 아크의 끝점에서만 서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커브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어 위에 커브 C가 이렇게 있고, 이 커브 위에 한 점 X가 지금 여기 있죠. X라는 점이 지금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 X의 임의 네이버호드율을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 C라는 커브를 저희가 C1하고 C2라는 두 아크로 자른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아크를 자를 때 그 자른 두 점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이 U 안에서 아주 작게 잡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C1이 이 U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자를 거예요. 그죠? C1은 지금 U 안에 포함되어 있고 U 밖에는 지금 C2만 있게끔 저희가 이 두 점을 아주 X에 가까운 데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C1이 U에 포함되게끔 아주 작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아크가 C1이라는 아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C에 의해서 이 스피어가 W1하고 W2 이렇게 두 개의 피스로 나눠졌잖아요. 그때 이 W 안에 한 점 A와 W2 안에 한 점 B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C2는 아크잖아요. 그러면 이 아크는 이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theorem 63.2 non separation theorem에 의해서 이 아크 C2는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C2의 컴플리먼트에서 A하고 B를 이어주는 패스 알파가 존재합니다. 지금 A라는 점이 W1에 있고 B라는 점이 W2에 있는데 이 A하고 B를 이어주는 이 패스를 여기 C, 여기 C2죠? C2를 만나지 않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파라는 패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알파는 A와 B를 이어주는 패스인데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지금 W1이라는 오픈셋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B라는 점은 이 W1의 클로저의 컴플리먼트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셋은 당연히 서로 오픈셋인데 디스조인트 하잖아요. 두 개의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의 유니온 안에 각각 한 점씩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라는 점을 이어주는 패스인데 근데 알파는 지금 커넥티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이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한 점씩을 이어주려면 결국은 이 사이의 공간인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지나지 않고는 실제로는 알파가 커넥셋으로서 디스조인트한 두 셋에 있는 양쪽 점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한 점을 저희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W1의 클로즈에서 W를 뺀 그 사이가 여기가 어디가 있는데 거기에 한 점 Y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죠? 여기 그대로 나오면은 여기에 C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라는 점은 지금 C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알파는 C에 포함된 Y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 알파는 C2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Y라는 점은 C1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C1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이것이 U에 포함된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C1이라는 이 아크를 U에 포함돼도 아주 작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U라는 것은 드디어 Y라는 점을 포함을 하는데 이 Y라는 점은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U하고 여기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것은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X의 모든 네이버후드가 W1의 클로즈에서 W1을 뺀 것을 만난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것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것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C하고 W1의 클로즈에서 W를 뺀 것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C는 W1의 바운더리도 되고 W2의 바운더리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조단 커브 시어렘은 여기 스피어 안에 심플 클로즈 커브 C가 있으면 이것은 스피어를 정확히 두 개 조각으로 세퍼레이트 한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조단 세퍼레이션 시어렘을 사용해서 저희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로 세퍼레이트 한다는 것을 증명을 이미 했었는데 스텝 1을 통해서
이게 만약 3개 이상으로 세퍼레이트 하게 되면 모순이라는 걸 보여서 이것은 정확히 2개의 컴포넌트라는 걸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커브 C는 W1과 W2의 커먼 바운드가 된다. 그 말은 W1의 클로저에서 W1을 뺀 것이 C하고 일치한다는 걸 보이는 거였는데, 이건 스텝 2에서 저희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단 커브 시어럼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럼 63.5는 조단 커브 시어럼을 그 커브를 일반적인 클로셋으로 확장을 한 내용인데, 비슷한데 언급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크들이 아니라 여기 C1과 C2가 스피어 위에 close connected subset입니다. 그리고 2개의 인터섹션은 정확히 2개의 포인트에서만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C1과 C2가 각각은 여기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때 이 C1과 C2는 지금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 상태에서 C1하고 C2가 그 두 점에서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C1과 C2의 유니온이 이 스피어를 정확히 2개의 컴포넌트로 세퍼레이트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어럼 63.4를 보면은 거기서 C1과 C2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이때 사용한 것은 close connected subset이라는 조건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1과 C2의 인터섹션이 2점이란 것만 사용을 했고, 그리고 C1과 C2가 절대 스피어를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단 커브 시어럼에서는 C1과 C2가 아크였기 때문에, 아크니까 당연히 스피어 세퍼레이트 하지 않았죠. 이걸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두 조건이 있죠. 이 두 조건을 가지고는 이것이 스피어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세퍼레이트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세 번째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와야만이 정확히 2개의 컴포넌트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